자, 2026년도 6월 고3 영어 모의고사 21번 함축 의미 추론 문제는 주제를 묻는 문제였다. 21번의 경우 주제를 묻기도 하고 때로 앞뒤 맥락을 묻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이 밑줄 친 부분이 주제를 묻는 문제였어요. 자, 주제는 글 일부가 아닌 글 전체에서 표현된다. 그래서 이번 21번 문제는 주제를 묻는 문제였기 때문에 글 전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풀 수 있는 문제로 출제되었다. 자, 21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문장 앞에 번호가 보일 거예요. 그런데 이 번호는 편의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붙인 것이다. 그래서 지문에는 없는 번호라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지문 내용은 해석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일일이 해석은 하지 않고 글의 흐름을 중점적으로 봅시다. 자, 21번 밑줄 친 부분 The boost is grounded in fiction. 그 상승은 허구에 기반한다는 이 부분이 지문에서 의미하는 바를 묻고 있다. 자, 지문의 1번 문장은 자존감을 등반성과에 두면 Basing your self-worth를 on climbing performance에 두면 들쑥날쑥한 변덕스러운 외부 요인에 휘둘린다는 것이죠. Puts you at the whim of external factors에 휘둘린다는 것이고 2번 문장은 이러한 외부 요인들은 random, 마구잡이식일 수 있고 그리고 misleading,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면서 1번 문장에서 언급한 외부 요인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자, 1번과 2번 문장은 모두 자존감 근거를 등반성과에 두는 것, Basing your self-worth를 on climbing performance에 두는 것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다. 그것은 random하고 misleading 할 수도 있는 외부 요인의 변덕에 휘둘리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자, 3번은 문장 여러 개에 번호 하나를 붙였다. 모두 한 가지 주제인 비교에 관한 문장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자, comparison is one source of illusion. 비교는 착각의 한 원천이라고 한 다음에 이어진 문장들에서 전부 왜 비교가 착각의 원천인지 설명하고 있다. over 이전은 평소와 같은 성과임에도 잘했다고 상대방의 컨디션 난조, your partner was having an off day와 같은 상대방의 컨디션 난조라든가 등반로 난이도 very difficult 하다고 생각했다든지 아니면 slightly difficult 할 뿐이라고 생각했다든지 하는 뭐 이런 것들, 이러한 등반로 난이도를 비교하면서 평소와 다를 바 없었는데 no better than usual 했는데 you performed well 했다고, 잘한 것도 없는데 잘했다고 유리하게 비교하면서 성과에 대한 착각을 한다는 내용이 over 이전에 드러나 있고 over 다음은 잘했어 당신이, you put in a very strong performance 했어. 그랬는데도 상대방이 최고의 기량을 보였어. Your partner was at the top of his game. 한 이러한 최고의 기량을 보인 상대방과 비교하면서 you felt weak in comparison. 비교하면서 못했다고 felt weak. 잘하지 못했다는 식으로, 즉 잘했음에도 잘하지 못했다는 식으로 비교하면서 불리하게 성과에 대한 착각을 한다는 것이 over 다음에 나온 내용들이다. 자, 이렇게 3번의 문구 문장들은 모두 비교가 성과에 대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앞에서 외부 요인의 문제점을 말한 다음에 왜 갑자기 비교가 나왔을까? 비교의 내용들을 보면 상대방의 컨디션이라든가 기량이라든가 등반 난이도 같은 것들은 외부 요인이다. 그리고 이 외부 요인 비교에도 앞에서 언급한 외부 요인의 문제점이 언급되어 있죠. 즉 성과에 관해 착각을 일으킨다고 그 문제점이 언급되어 있다. 자, 이 외부 요인 비교에도 나타난 그 외부 요인도 근거가 마구잡이식이에요. 왜 이러한 것들을 비교하는지 알 수가 없고 성과도 착각을 하니까 오해의 소지도 있어. 그래서 비교는 외부 요인의 문제점을 부연 설명하기 위한 예시로 제시된 것이다. 자,
3번 문장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리하면 그래서 1, 2번 문장들에서 말한 등반성과에 근거한 자존감은 마구잡이식이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변덕스러운 외부 요인에 휘둘리는 것으로 이러한 외부 요인 비교는 성과에 관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고 비교를 예로 들어 외부 요인의 문제점을 부연 설명한다. 자, 4번도 문장 두 개가 모두 환경 요인을 다루기 때문에 번호 하나로 묶었어요. 자, 4번 문장 그룹들은 환경 요인이 비교처럼 앞에서 언급한 비교의 경우처럼 성과에 관해 착각을 불러일으킨다고 설명하고 있다. Low humidity, 낮은 습도라는 favorable conditions, 유리한 환경 요인 덕에 잘했는데도 자신의 능력으로 잘했다고 성과에 관해서 착각한다는 거예요. 즉 환경 요인 때문일 수도 있는데 그거 무시하고 마구잡이시기로 내 능력으로 잘했다고 성과에 관해서 착각을 한다는 것이다. 자, 환경 요인은 뭐 너무나도 명백한 외부 요인이죠. 오케이. 그래서 환경 요인도 앞에서 언급된 비교와 마찬가지로 성과에 관해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외부 요인의 예로 제시된 것이다. 자, 그래서 4번 문장들을 앞문장과의 관계에서 그 의미를 정리하면 1, 2번 문장들에서 말한 등반성과에 근거한 자존감은 마구잡이식이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변덕스러운 외부 요인에 휘둘리는 것으로 성과에 관해 착각을 불러일으킨다고 외부 요인인 환경 요인을 예로 들어 외부 요인의 문제점을 부연 설명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읽은 문장들은 일관된 하나의 주제를 말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등반성과에 근거한 자존감은 마구잡이식이고 random,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misleading 한 그러한 변덕스러운 외부 요인에 휘둘려 성과에 관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는 주제가 계속되고 있다. 자, in all these cases, 이 모든 경우는 당연히 앞에서 언급한 비교와 환경의 경우다. The good or bad feelings you have는 The good feelings는 당연히 자존감 상승, the bad feelings는 당연히 자존감 하락을 가리키는데, 자, 비교와 환경의 경우에 자존감 상승이든 하락이든 당신의 자존감은 are not based on something you can take credit for. 당신의 공에 기반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디에 기반하지? 착각에 기반하죠. 왜냐하면 앞에서 비교와 환경이라는 외부 요인의 경우에는 성과는 착각이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결국 비교와 환경의 경우 모두 외부 요인이 준 착각에 기반한 자존감이지 당신의 능력에 기반한 자존감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5번 문장은. 당연히 앞에서와 같은 주제가 계속되고 있다. 자, 마지막 문장. If the performances boost your self-worth. 만약 이러한 성과가 자존감을 상승시킨다면 the boost is grounded in fiction. 이 자존감 상승은 허구에 기반한다는 것인데, 자, 이것이 어떤 의미냐? 자, 앞에서 등반 성과는 능력이 아닌 외부 요인이 준 착각이라고 했다. 즉, 이 착각에 기반한 성과로 자존감이 상승하면 이 자존감 상승도 착각에 기반한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착각에 기반한 것이니까 진짜가 아닌 허구에 기반한다 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자, 이것이 바로 밑줄 친 부분 The boost is grounded in fiction이 지문에서 갖는 의미다. 다시 정리하면 등반 성과에 기반한 자존감 상승은 비교나 환경 요인 같은 마구잡이식이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변덕스러운 외부 요인에 휘둘린 착각이기 때문에 허구에 기반한다. 즉 진짜 자존감이 아니라는 것이 밑줄 친 부분이 지문에서 갖는 의미다. 자, 그리고 이 밑줄 친 부분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지문 전체에서 말한 등반 성과에 근거한 자존감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 전체 내용이 담겨 있다. 뭐 그 결론은 허구죠. 자, 그래서 밑줄 친 부분은 앞뒤 맥락이라기보다는 그 전체 내용인 주제를 묻는 문제다.
자, 오답 제거를 통해서 답을 찾아봅시다. 오답의 종류를 보면 먼저 지문에 언급되지 않은 보기, 지문과 틀린 내용을 담고 있는 보기, 또한 밑줄 친 부분 앞뒤 맥락에 맞지 않는 보기들이 주로 오답으로 제시됩니다. 이 오답들을 제거하고 나서 남는 가장 적절한 보기가 답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오답 제거를 통해서 답을 골라봅시다. 자, 넘버 1. Perceptions of self-growth vary from person to person. 자기 성장의 인식은 사람마다 다르다. 인데 1번은 오답이다. 왜냐하면 자기 성장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말 자체가 지문에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1번은 지문에 언급 안 된 내용이기 때문에 오답. 자, 넘버 2. Your self-confidence is an outcome of constant effort. 여러분의 자신감은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이다. 자, 끊임없이 노력하면 자신감이 생긴다는 말 자체도 지문에 언급된 바가 없죠. 그래서 2번도 오답. 자, 4번. Performance comparison to partners is demotivating. 자, 동료와의 성과 비교는 동기를 저하시킨다고 했는데 지문에서는 비교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고 했지 동기를 저하시킨다고 하지 않았다. 즉 4번은 지문과 틀린 내용이기 때문에 오답. 자, 넘버 5도 오답이에요. ambitious goals라는 말 자체가 지문에 언급된 바가 없기 때문이다. 자, 1, 2, 4, 5번을 모두 제외하고 나서 오답으로 모두 제외하고 나서 3번이 남았죠. 이 3번이 가장 적절한 보기로 답이 되는지 살펴봅시다. 자, 3번. The pride you take in your achievement is unreliable. 여러분의 성취에 대해 느끼는 자부심은 신뢰할 수 없다 이다인데 자, the pride you take in your achievement는 self-worth와 같은 말이다. 즉, 당신의 자존감은 unreliable, 믿을 수 없다는 것인데 자, 밑줄 친 부분 the boost is grounded in fiction에서 the boost는 등반 성과에 대한 착각에 기반한 자존감 상승이라고 했죠. 이렇게 착각에 기반한 자존감 상승이어서 is grounded in fiction. 그래서 허구에 기반한다는 것이다. 결국 허구에 기반한다는 것은 자존감의 근거가 착각이니까 자존감도 착각이라는 것으로 이 자존감은 진짜가 아니어서 믿을 수 없다 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신의 성취에 대해 느끼는 자부심, 즉 당신의 자존감은 믿을 수 없다고 한 3번 보기가 밑줄 친 부분의 의미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존감 상승은 믿을 수 없다. 허구에 기반해서 믿을 수 없다. 그런 의미가 밑줄 친 부분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보기는 3번으로 답은 3번이었다. 자, 앞에서도 말했지만 밑줄 친 부분은 글 전체에서 언급한 동반 성과에 근거한 자존감에 대한 결론이기 때문에 글 전체의 주제를 담고 있다. 그래서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보기 3번도 결국 주제와 일치하는 보기다. 자, 이렇게 오답들을 제거하고 남은 보기 3번이 가장 적절한 보기로 답이었죠. 오답의 경우는 좀 터무니없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쉽게 골라낼 수 있어서 뭐 항상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교적 쉽게 오답은 골라낼 수 있기 때문에 오답 제거는 가장 적절한 보기를 고르는 것에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는데 지문이 어렵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문제를 참 잘 낸 것 같아요. 주제가 집약된 부분에 딱 밑줄이 그어져 있고 주제는 그 전체 내용의 요약이니까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전체 내용, 즉 주제를 제대로 파악해야 했다. 자, 수능 영어 21번 문제는 주제를 묻기도 하고 앞뒤 맥락을 묻기도 하는데 이번 고3 영어 모의고사 21번의 밑줄 친 부분은 이렇게 지문 전체 내용, 즉 주제를 잘 파악했는지를 묻는 문제였다. 자, 21번 지문의 글의 구성을 살펴봅시다. 글의 구성을 통해서 주제가 표현된다. 지문에는 없지만 편의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문장들의 번호를 붙였다고 했죠. 그 번호들을 중심으로 글의 구성을 살펴봅시다. 자, 1번 문장에서는 등반 성과에 기반한 자존감은 외부 요인의 변덕에 휘둘리는 것이라는 주요 개념을 소개하고, 2번 문장은 이러한 외부 요인들이 왜 문제가 되는지 설명한다. 그리고 3번과 4번으로 묶은 문장들은 비교와 환경을 외부 요인의 예시로 제시하면서 외부 요인이 성과에 대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고 외부 요인의 문제점을 부연하고, 그리고 난 후 5번과 6번 문장에서 비교와 환경 두 외부 요인 문제점을 요약하고 결론을 내린다. 즉, 등반 성과에 근거한 자존감은 당신의 능력이 아닌 외부 요인에 휘둘린 착각이라고 모든 예시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요약하고, 그래서 등반 성과에 기반한 자존감 상승은 허구라고 결론을 내린다. 자, 이렇게 주요 개념 소개, 개념에 대한 설명, 그리고 두 가지 예시 제시, 그리고 요약과 결론으로 글이 구성이 되면서 등반 성과에 기반한 자존감은 비교나 환경 요인 같은 마구잡이식이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변덕스러운 외부 요인에 휘둘린 착각이기 때문에 허구에 기반한다는 주제가 표현되었다. 자, 주제는 간단히 말해서 글 전체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소재에 대한 중심 생각이다. 즉, 주제에는 소재와 중심 생각이 모두 들어있다. 21번 지문의 주제에서 소재와 중심 생각이 무엇이었는지 봅시다. 글 전체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된 글의 소재는 등반 성과에 근거한 자존감이다. 그러나 더 구체적인 글의 소재는 등반 성과에 기반한 자존감은 비교나 환경 요인 같은 마구잡이식이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변덕스러운 외부 요인에 휘둘리기 때문에 착각이었다. 이 소재가 글 전체에서 반복되었다. 그리고 이 소재에 대한 중심 생각은 허구에 기반한다 이다. 자, 2026년도 6월 고3 영어 모의고사 21번의 밑줄 친 부분은 바로 이 소재와 중심 생각이 드러난 것으로 글 전체의 주제를 묻는 문제였다.